다음으로 보더에 대해 알아보겠는데요. 쇼핑몰이나 홈페이지에서 보이는 모든 선들은 지금 보시는 이 보더라는 속성을 이용해서 그리게 됩니다. 속성으로 보더 전체를 줄지 아니면 보더 한 면만을 줄지 작성하고, 값으로는 두께, 종류, 색상 순으로 입력해 줍니다. 자, 그러면 실습을 해볼까요? 앞서 작업했던 로고에 보더 값을 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과를 확인해 보면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미지 상하 좌우 테두리에 1픽셀의 실선의 검정색 선이 그려진 걸 확인해 보실 수 있는데요. 다음으로는 div 태그를 선택하여 가로 500픽셀, 세로 200픽셀 값을 지정한 후 보더를 적용하여 크기를 확인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div를 선택자로 지정을 하고요. 가로 500픽셀, 세로 200픽셀로 지정을 했습니다. 결과물을 보면은 보이지는 않지만 존재하는 모든 div가 가로 500, 세로 200픽셀로 지정된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여기에 보더를 그려줌으로써 실제적으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가시적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로고를 감싸고 있던 div와 로그인 회원가입을 감싸고 있던 div, 그리고 배너를 감싸고 있던 div 모두 가로 세로 500에 200픽셀을 갖고 빨간색 실선을 가진 사각형이 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div로 선택자를 했기 때문에 페이지 내에 존재하는 모든 div가 동일한 css 값이 적용이 되었고요. 이제는 첫 번째 div에만 보더를 적용하기 위해 클래스명으로 변경하는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택하고자 하는 div에만 클래스명을 지정해 주고요. div가 아닌 지정한 클래스명으로 선택자를 변경해 주면 됩니다. 이렇게 선택자가 .로고 에어리어로 됐다는 건 클래스명이 로고 에어리어인 것을 선택하라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첫 번째 div에만 해당 CSS 내용들이 적용되겠습니다. 결과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모든 div에 있던 빨간색 박스가 사라지고 첫 번째 div에만 적용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이 로고 CSS에 보더 전체가 아닌 하단에만 보더를 주도록 하고요. 그 하단 라인을 두꺼운 점선으로 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고에 보더가 아닌 보더 바텀을 주게 되면 하단에만 선을 주겠다는 게 되고, 3픽셀을 주게 되면 선의 두께를 3픽셀로 하겠다는 게 되고, 솔리드가 아닌 도티드가 되면 점선이 되겠습니다. 결과물을 보시면은 3픽셀의 점선으로 결과물이 바뀐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다음으로는 스판 태그 선택 후 오른쪽에 1픽셀의 파란색 실선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택자인 스판을 먼저 적어주시고요. 오른쪽 선인 보더 라이트를 적어주시고 1픽셀의 실선에 파란 선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스판 태그로 작업한 거는 로그인과 회원가입밖에 없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결과가 로그인과 회원의 오른쪽에 파란색 실선이 생긴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보더는 상하좌우 내면의 선을 한 번에 그릴지 아니면 상단, 오른쪽, 하단, 왼쪽
이렇게 한쪽만 선을 그릴지를 선택하시고 값으로는 두께, 종류, 컬러 값을 통해서 선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백그라운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백그라운드는 배경에 이미지를 넣거나 색상을 넣을 때 사용되는 CSS 요소인데요. 백그라운드 이미지까지 들어가게 되면 복잡해질 수 있으니 요즘은 배경에 이미지를 쓰지 않는 추세이고 해서 배경을 담당하는 CSS 값들은 백그라운드로 시작한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단 백그라운드 컬러는 반드시 알고 넘어가야 하는데요. 선택한 선택자의 배경에 색상을 칠하고 싶을 때 사용하는 CSS입니다. 값으로는 16진수 RGB 색상 값을 적어주면 되는데요. 샵 컬러 값 6자리 형태로 입력합니다. 원하는 컬러 값은 포토샵 등 이미지 프로그램을 통해 얻을 수 있는데요. 이는 나중에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백그라운드 컬러에 대해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UL에 클래스명을 지정을 해주고요. 선택자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스명을 메뉴로 줬기 때문에 점 메뉴로 선택을 했고요. 저 UL 영역에 배경 색상을 주기 위해 백그라운드 컬러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색상 값으로는 회색인 이 6개를 적었고요. 저장 후 결과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메인 메뉴 1, 2, 3, 4라고 작성한 내용 부분에 회색 배경 색상이 깔린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브라우저를 아무리 키워도 회색 색깔은 계속 따라갔는데요. 이는 UL이 블록 요소이기 때문에 가로값이 기본인 100%로 지정되어 있어서 지금과 같이 항상 꽉 찬 회색 바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메뉴에 앞서 배운 가로 크기를 1000픽셀로 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백그라운드가 1000픽셀에서 멈춘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앞서서 배웠던 크기, 보더, 백그라운드 컬러를 활용하여 버튼을 만드는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크업을 작성할 건데요. DL 태그 다음에 div 태그를 작성하고요. 클래스명으로 버튼을 지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버튼의 내용은 바로 구매로 입력을 해주고요. 먼저 결과물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텍스트 바로 구매 외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죠. 그렇다면은 클래스명을 줬던 버튼을 선택자로 하여 크기, 보더, 백그라운드를 지정하여 버튼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로 크기를 65픽셀로 주고요. 세로 크기를 25픽셀로 지정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화면에는 아무것도 변화된 게 없죠. 왜냐하면 크기만 지정했지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는 역할은 아무것도 안 해줬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보더를 통해서 한번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과물을 보면은요, 바로 구매 바깥쪽으로 연보라의 테두리가 생긴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좀 더 버튼스럽게 보이기 위해 백그라운드 컬러도 지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결과물을 확인해 보면은요, 연파랑의 바로 구매 버튼이 만들어진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후로 계속해서 CSS를 배우면서 버튼을 좀 더 버튼답게 만드는 과정을 계속해서 거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